정례 조사 이후 저희 민주당이 지금 정당 지지율을 4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 확인이 됐고요. 또 국민의힘에 역전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 여당이 계속해서 집권 여당을 해야 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그것의 여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일당 체제에 대한 균열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분 얘기 좀 할까요? 임종석 전 그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 글을 엄청 잘 썼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왜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런 언동을 할 이유가 있느냐, 왜 그런 사람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너무너무 제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이분이 지난번 총선 때 결국 공천 못 받고 저항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우리는 원팀으로 가야 한다면서 본인 막 희생하면서 자기 지역구 공천 못 받은 데 가서 선거운동하면서 이제 기여를 했잖아요. 네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저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막 정말 우리 예상과 다르게 저희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막 역전도 나오고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약간 좋으면서도 어리둥절하잖아요. 네. 그냥 간단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거부 의사가 확실하구나.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이거다. 그냥 anyone but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빼곤 다 돼. 이걸로 봐야지, 야, 이번 대선 우리가 이기겠구나. 그렇게만 단순하게 볼 건 아니라는 그렇게 거예요. 보다가는 사실 큰일 나요. 예, 선거는 또 달라요. 후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선거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나가면 굉장히 곤란한 얘기고, 이재명에 대한 거부 여론이 이렇게나 높다, 이거를 우리가 간파하고 준비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더 흥분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그걸 알고 있는, 또 그러리라고 예상을 했던 임종석 전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예, 그 움직임이 이 임종석 전 의원의 발언으로 표면으로 올라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어떤 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옳은 소리 하시긴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주 잘 나갈 땐 아무 말 못 하시다가 이제 좀 나오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계시고, 또 사실 그것도 맞죠. 거긴 동토의 왕국이니까. 예. 그리고 이분들의 그 움직임도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문정부 때 인사들도 함께 자리를 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있었던 그날, 우원식 그때 당시 문정부 때의 원내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날 저녁에서요, 많은 분들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조응천 전 의원도 있었고, 소보루빵 한 가지만 팔란 법이 있느냐? 우리도 대전 빵집 성신당처럼 튀김 소보루도 팔고 팥빵도 팔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가 누가 팥빵이고 누가 소보루빵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건배사에서 튀김 소보루 이랬더니 이렇게 후창을 할 때 우원식 화이팅 이렇게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저게 정당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민주당의 그 큰 정당에 국회의원이 170명 있는데 대선 후보 생각하면 이재명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조국 신당처럼 그런 1인 정당도 아니잖아요. 1인 정당 체제 그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 정도 된 큰 당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후보하겠다고 최소한 서너 명은 나와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안 가려고 하잖아요. 하다가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우원식 의장도 움직이는 느낌이 있고, 김경수 전 지사도 뭔가 힘을 보태서 단일화를 하든 자기로 밀든 이런 거 이제 하겠죠. 네. 이낙연 전 총리 얘기도 나오잖아요. 삼김 삼총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뛸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 그래서 제가 스페어 후보 얘기했잖아요. 정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은 도저히 이 후보될 가능성이 없다. 체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나와서 내가 이재명 되면 좋은데 이재명이 중간에 2심 받거나 뭔가 삐끗하면 우리는 후보도 없어지니까 내가 중간에 옆에서 예비로 띄워줄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환경도 좋아요. 밖에 조국신당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긴 친문 정당이에요. 지금 우원식 의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다 친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김경수부터 시작해서 네. 조승래 이런 분들. 임종석 씨. 예. 네. 그다음에 조응천. 원래 뭐 친박이었다가 그걸로 갔지만. 그러니까 친 이재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뭉칠 수 있는 플랫폼도 바깥에 있고 물론 당은 다르지만. 네. 그다음에 그런 세력도 모아보니까 꽤 있고 분위기도 이렇게 간다면 민주당은요 이재명으로 가면 안 된다는 여론을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안 된다는데 어떻게 anyone but 이재명인데. 근데 지금 김진희님께서 근데 그런 후보 나오면 국힘엔 더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 주시네요. 그건요. 뭐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있어요. 차라리 이재명 상처 입은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우리 당에 괜찮은 후보 나오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단순하게 보면 그 말씀이 일리가 있죠. 예, 일리가 있습니다만 선거는 또 우리가 후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 같을 수도 있지만 아닐 예. 수도 있고. 그 다양한 변수를 이 인간의 힘으로 지금 이 순간 예측해서 계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때를 가정한 상황들을 우리는 한 달 반 넘게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렇게 보세요. 줄타내기입니다. 네. 시스템을 생각 안 하고 복수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노정면 얘기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아직도 해직 기자예요. 그런 네. 본인 감정풀이 하려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170석 되는 사람들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통령까지도 그 무리의 대장이다. 네. 그건 안 된다. 너무 끔찍하죠. 네. 생각하면 약간 소름 끼친다. 그렇죠. 네. 그렇게 크게 보고 선거 결과 모릅니다. 저는 요새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그냥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기 전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사실 그런 걸 좀 떠나서 우리 코너명과 같이 정치는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거 좀 소름 끼치죠. 소름 끼치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상식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 쪽은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하는 상황까지 가니까 바로 자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였는데 네. 본인과 윤 대통령이 한 몸처럼 돼 있다는 이 정치 구도를 잘 모르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일이 나오면요. 네. 그럼 이재명은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이재명이 이러면 윤 대통령 이렇게 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 공생관계에서 공생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모르는 걸로 보여요. 윤 대통령이 지금 어쨌거나 탄핵 기각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럼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하고 또 쳐다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 한 명 갔네. 한 그렇죠. 명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구조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늘 댓글에 뭐라고 쓰시냐면 이재명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윤석열, 이재명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네. 국민 많은 분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앞으로 늘 제가 강조하지만 꽃길은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꽃길을 바라면 절대 안 된다. 돌밭길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 네. 뚫고 나가는 거는 본인 몫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글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얘기 계속 하시냐면 근데 김경수 전 지사 왜 풀어준 거예요? 그거 그거요? 계속 여쭤보시거든요. 그거를 그때 이제 제가 몇 말씀 드렸다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막 항의도 하고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윤 대통령 그 김경수 복권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다른 범죄도 아니고 이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선거 우정을 했던 이 큰 범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에 의해서 복권까지 하느냐. 그 공민권을,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다시 회복한다는 게 이게 민주정치에 맞냐는 원칙론으로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원칙은 당연히 동일한데 저는 무슨 주장을 했냐면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저렇게 장악하고 있는 정당인데 저걸 흔들 수 있는 어떤 씨앗 같은 민주당 내부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김경수라는 유력한 사람이 친문의 적자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혹시나 다음 대선이나 이럴 때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려고 윤 대통령이 미리 풀어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한 거예요. 네. 그거는 뭐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도 김경수의 존재가 민주당 내 우리가 정말 이거는 안 되는데 하는 이재명 대표의 존재가 얼마나 우리한테 해악을 주는가를 말해주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작용을 한다고 봐요. 김경수라는 분이. 지금 큰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저분이 뭐 후보로 나가서 당선될 것 같은데 왜 풀어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큰 얘기고 제가 볼 때는 그러기에는 정치적인 기반이나 여러 정치력들이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보면 회복이 전 안 됐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다만 민주당 내에서 다른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원동력, 이 힘을 줄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걸 자꾸만 왜 경쟁자를 한 명이라도 줄여야지 왜 늘리냐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뭐 그 논리에 대해서도 저도 정면으로는 반박 못 하겠는데 상황이 그렇다. 예, 복잡합니다. 경쟁자라는 얘기를 사실은 해줄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경쟁자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을 띄울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김경수 지사가 친문에서 저희가 볼 땐 적자라고 얘기를 하죠. 네. 국회의원도 했고 경남지사도 했고 뭐 드루킹으로 이렇게 했고 했기 때문에 친문의 구심점이 돼서 세력을 확장하고 나이도 젊고 하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드루킹 사건 때문에 큰 정치적인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어서 큰 상처가 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네.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되기가 적어도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좀 단도직입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똥을 묻었다면 김경수 전 지사는 겨가 묻었죠. 그렇죠. 그런 셈 아닌가요? 뭐 네. 더한 거가 묻었다고 해도 돼요. 그 범죄 자체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네. 그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원식 의장이 만날 때 김경수 지사도 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원식 의장이 여러 본인이 원내대표 할 때 부대표였던 사람들 모은 거잖아요. 저게. 네, 네. 거기 김경수도 왔다는 의미는 정치는 다 의전이고 서열이에요. 그럼 거기서 주인공 누굽니까? 우리 튀김 소보로 했을 때 김경수 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원식이잖아요. 결론은 우원식 의장의 힘이 돼주기 위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예. 네, 요런 논평 좋다. 좋습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명태균 씨가 갑자기 또 수면 위로 톡 튀어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 내용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자신을 수사한 수사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그렇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사가 나한테 이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고 했다. 너가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진짜일까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의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명태균 씨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네, 그게 나오는 거죠. 네. 결론은 자기 황금폰에 있는 거 다 까발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검사한테 자기가 딴지 거는 이유가 이거 황금폰 없애라고 했다 검사가 나한테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럼 없애지 않아야 하는데 없애라고 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왜 없애지 않아야 하느냐? 내가 이거 가지고 나 복수할 거야. 나 혼자 못 죽어. 이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겁니다. 이 사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다리도 아프고 뭐 자기 막내딸이 뭐 5살이고 6살이고 한데 이 어린애 내가 키워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억울하고 나 잡아갔더니 봐라 한 달 안에 탄핵된다고 해도 탄핵됐지 않느냐? 네. 그리고 나를 뭐 무슨 브로커 취급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뭐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내가 가만히 안 둬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군요. 몇 달째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표현이 좀 그렇죠. 악밖에 안 남은 겁니다. 독이 올랄 대로 올랐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트럼프 취임식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이 탄핵 사태 이전에는 늘 뉴스를 장식하던 게 이 사람이었잖아요. 그랬죠. 모든 걸 덮었죠. 잠시 잊고 있었는데 이 사람 아직 이 이슈는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은 게 아니니까 네. 이것도 이 대선 전에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어디에? 저희 당에.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길게 보시면 현 상황을 많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댓글 보니까 이제 김경수한테 왜 기회를 주냐 하시는데 그건 대통령의 그 권한이잖아요, 복권. 그거를 뭐 막는다고 해서 왜 복권을 시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어난 일이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준비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복권 된 걸 우리가 어떻게 다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 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됐다고 해서 뭔가 유력한 후보가 된다. 이건 정말 너무 멀리 간 것 같고 그냥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좋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도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님, 정치는 상식이다. 많이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계신데요. 저희가 메시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님께서는 권영세 곱창김 보니 한동훈님 연탄 기부가 생각나네요. 아, 선물이 곱창김이었군요. 돈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한동훈님, 빨리 돌아와서 동료 시민들을 지켜주세요. 네, 의견 주셨습니다. 네. 견디고 버티고님께서는 윤희성님, 국민의 힘이 국민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한동훈과 함께 해주세요. 네. 제가 약속 드립니다. 약속 받았습니다. 네. 네. 순도리님께서는 윤 대통령 체포되는 날 저 유튜브들 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가 편지 들고 나와서 읽을 때 지금도 현장 유튜브 보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윤 대통령 말도 듣고 그랬다고 봅니다. 윤상현 의원이 저러는 것도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자기 정치하려는 거 아닌가 한다고 봅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제리님께서도 후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JY님께서 윤 대변인님 극우 유튜버가 쌍권이라고 하면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시죠? 비롯한 국힘 주요 인사들 욕설하면서 뭐 같이 생겼니 어쩌니 하고 외모 비하를 하는데 그런 거 알면서도 선물을 보냈는지 권영세 위원장께 좀 물어봐 주세요. 정말 딱합니다. 우리 당비로 극우 세력에게 선물이라니요. 제가 저 방송 봤거든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것까지 보시기는 어렵고 제가 어떤 식으로 전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달은 하신다고 합니다. 네, 텅빈 충만님, 와우. 임종석은 최민희한테 죽었다. 고개 들면 죽인다 했는데 뭐 이런 과격한 얘기가 사실 있었죠. 은혜님도 지원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다 잘됐다 님께서는 윤희성님 완전 신뢰할 수 있는 분 윤희성님. 감사합니다. 한동훈의 옳고 바른 가치와 함께 해주셔서 대한민국 다시 승승으로 이끌어 주시길 윤희성님 지지 응원합니다. 승승은 김혜승의 승승인데. 그러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JICH님께서는 윤희석, 한동훈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태양님께서는 권영세 합리적이라 생각했는데 이분도 제정신인가요? 공달 선상님 반가워요. 네, 공달은 왠지 뒤에 전 대변인보다는 선상님 그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공달 선상님이 어울린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시간 정리 잘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면 지금 또 들어왔나요? 헬리님께서 메시지를 또 주셨습니다. 한동훈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삐뚤어진 대한민국 바로 잡읍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저희가 달려왔는데 끝으로 인사해 주시면 제가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참 매번 방송 최근에는 나올 때마다 여러 일들이 있어서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도 좀 울적하기도 한데 결국 산 사람은 살잖아요. 예, 당은 국민의힘은 또 정치를 하고 또 계속 우리 건전한 보수 우파를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네. 조금만 시점을 뒤로 미래로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조금 기분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상황이 그렇게 막 이루어지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네. 제가 어떠한 좀 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어떤 그런 논리적인 기반이 마련이 될 때 뉴스 엔진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싸.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쨌든 시간의 문제이고 그 기다리는 시간도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시, 제가 30분 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2시에는 스킨 인 더 게임 공짜는 없다. 오늘 김영주 전 의원의 모스크바 출장으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2시에 함께 해주시고요. 또 4시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 합니다. 정정당당 김종혁까지 2시와 4시에 다시 돌아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